형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3년 전.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동생이랑도 서로 연락을 안 하다 보니 이젠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올해 69세가 된 박종철 씨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땐 형제가 전부였죠. 한 이불 덮고 귤 나눠 먹던 겨울밤. 누가 더 많이 먹었나? 장난치다가 같이 혼나기도 했고요. 그땐 참 뭐든 함께였는데 지금은 안부 한마디 건네는 것도 어색해졌네요. 박종철님의 말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저 시간이 흐른 탓일까요? 아니면 누구 한쪽이 더 정이 식은 걸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오느라 마음둘 여유조차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도 형제들과 유배로 뿔뿔이 흩어진 채 서로 다른 운명 속에서 각자의 삶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제란 비록 떨어져 살아도 그 마음만은 끊어져선 안 된다. 그 마음 지금 어디쯤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연락 끊긴 형제자매가 떠오르시나요? 그들과 멀어진 이유, 그 이유를 알면 상처가 덜 아프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 형제도 나이 먹을수록 결국 남이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72세 이길남 씨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네 타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어릴 적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선 형제자매가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집 앞 논두렁을 함께 달리고 뒷산에서 나뭇가지 꺾어 칼싸움도 하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나면 아궁이 옆에 도란도란 모여 김이 오르는 군고구마를 나눠 먹었죠. 라디오는 마을에 단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어른들 몫이었기에 문 밖에 앉아 숨죽이며 뉴스나 드라마를 엿듣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놀이터도 장난감도 없던 시절이지만 형은 칡덩굴로 줄넘기를 만들어줬고 누나는 밀가루 반죽에 고구마를 썰어 넣어 시장보다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땐 뭐든 같이 했죠.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같이 혼나고. 이길남 씨는 그렇게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자랐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형제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 서로 연락도 줄고 얼굴 보는 일조차 뜸해졌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누가 모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들 자기 삶을 하루하루 버텨내느라 여유가 없어졌던 것뿐이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사람 간의 도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도리를 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나눌 여유가 점점 사라졌던 겁니다. 그렇게 함께 있던 존재가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가끔씩 떠오르는 이름이 되어 있을 뿐, 멀어진 건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쌓이며 서로의 삶이 무겁고 바빠져서였을 겁니다. 한때는 삶의 중심이었던 형제들이 지금은 각자의 인생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죠. 이 변화 자체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저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74세 강성남 씨는 요즘도 가끔 어머님 장례식 마치고 형제들이 둘러앉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형제들과 멀어졌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라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다 못해 허전하고 씁쓸해집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건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한 채. 대단한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 집 앞에 모인 형제들의 표정은 어쩐지 정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막내지만 부모님 끝까지 모셨잖아. 병원비며 간병이며 다 내가 감당했잖아. 성남 씨가 담담하게 말을 꺼내자 큰형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그땐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잖아. 둘째 누나는 나는 미국에서 살아서 자주 못 찾아뵈었지만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송금했잖아. 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하던 셋째 형이 불쑥 말했습니다. 막내도 알다시피 나도 거의 매일 들리고 병원은 내가 거의 모시고 다녔잖아. 그 순간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말들이 무너진 둑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미안함,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감정들이 유산이라는 한 장의 서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싸운 건 돈이었지만 사실 터진 건 그동안 꾹 참고 쌓아왔던 마음들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다. 사실 누가 더 많이 받느냐의 문제는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강성남 씨는 당시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병원비, 간병, 아버님 제사까지 도맡았죠. 하지만 형제들은 그래도 나도 자식 교육비 대느라 힘들었다. 나는 멀리 살아서 형편이 안 됐다는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현실을 살아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헌신을 더 인정받고 싶었고 다른 쪽은 자식이니까 똑같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금씩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마음을 쏟으면 큰 의리를 잃게 된다. 그 마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 작은 이익이 때론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거요. 자식 등록금, 배우자, 병원비, 당장 다음 달 약갈, 노후 준비까지 그 모든 무게가 유산 한 채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서운함이 자랍니다.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내느라 정을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강성남 씨와 형제들에게 이 일은 벌써 10년 전에 끝난 일이지만 아직도 성남 씨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이번에는 72세 이길남 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형과의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대화가 조심스러워졌어. 무슨 얘기를 꺼내도 서로 불편한 것 같아. 어릴 땐 그렇게 모든 걸 나눴는데 이제는 뭐 하나 말 꺼내기도 망설여지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한 사람은 서울 아파트에서 투자와 자산을 고민합니다. 한 사람은 신앙으로 마음을 지탱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경제 흐름을 더 믿습니다. 대화는 자꾸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상처가 될까 조심조심 말을 고르게 됩니다. 이제는 정치 이야기도 자식 이야기도 꺼내기 껄끄럽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는 같은 나무에서 나더라도 맛도 색도 다를 수 있다. 형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다 자란 뒤에는 각자의 색과 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순간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다르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같아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지혜 아닐까요?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제각기 한 덩이씩의 진흙으로 빚어졌지만
모양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리감은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나 또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은 덜 서운해지고 조금은 덜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편안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생각과 삶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다름마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며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사랑 아닐까요? 71세 김영숙 씨는 요즘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조용해진 집안 분위기를 느낍니다. 예전엔 큰 댁 마당에서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 부엌에서 풍기던 전 부치는 냄새, 그 모든 것이 명절의 시작이었지요. 그땐 누가 연락 안 해도 모였어요. 할아버지 제사, 엄마 아빠 생신 모두 다 같이 있는 게 당연했지. 영숙 씨는 그렇게 중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명절은 달라졌습니다. 슬쩍슬쩍 미뤄지는 모임 날짜, 서로 눈치만 보는 단체 톡방, 어느새 아무도 먼저 말 꺼내지 않게 된 형제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형제의 근본이다. 근본이 흩어지면 가지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부모님이라는 큰 기둥이 사라지자 형제 사이도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바빴고, 누군가는 지쳤고, 또 누군가는 더 이상 만날 이유를 못 찾은 겁니다. 김영숙 씨는 오늘도 한 해를 넘기며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그래도 우리는 1년에 몇 번쯤은 얼굴을 마주하며 웃었을 텐데. 김영숙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형제들과 함께 웃고 장난치던 기억들에 마음 한편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말수가 줄고 모임이 끊기더라도 그 시절의 온기만큼은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기억이 어쩌면 지금 우리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말씀처럼요. 형제는 어머니의 품에서 화목하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두고 각자 서운하다. 우리는 어쩌면 빈자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그리움만 남긴 채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그냥 가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묶어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가끔은 꿈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 손을 꼭 잡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아도 그 마음만은 각자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65세 강민자 씨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과 자주 통화하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얼굴을 마주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설날 막내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피부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붙었어. 그 말에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자녀 자랑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애는 대기업 들어가서 우수사원으로 뽑혀 해외 연수도 다녀왔어. 우리 집 작은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업이 잘 돼서 이번에 아파트 샀잖아. 그땐 그냥 조카들이 잘 되었다는 게 기쁘고 대견했습니다. 요즘 애들 대단하네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후 형제들 단체 대화방에는 자식들과 외식하는 사진, 승진 축하 문자, 손주들 해외여행 사진까지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흐뭇하게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자 씨는 대화창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영업이 어려워 가게를 정리할까 고민 중이고, 둘째는 아직 직장도 잡지 못해 늘 방 안에만 있는 상황.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싶은 조카들이지만 그 모습들이 자꾸만 내 자식과 비교가 되니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줄었고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단톡방은 민자 씨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형제 간의 진실한 우애는 다툼이 아닌 인정에서 비롯된다. 자식들의 성취가 누군가에겐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겐 말하지 못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북적이던 명절 모임도 어느 순간 각자 핑계를 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다.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자식 자랑이 아니라 형제의 체면과 그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건 꼭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강물이 한 줄기로 흐르다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갈라지듯 우리도 그렇게 말없이 각자의 삶으로 흘러간 것뿐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니 어떤 이는 몸이 불편해 거동조차 힘들고 어떤 이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손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병간호로 외출 한 번 쉽지 않고 누군가는 70이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섭니다. 예전엔 모이자 말 한마디면 가능했지만 이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이 된 겁니다. 삶이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각자 다르게 지나갑니다. 그런 삶의 무게 앞에서 형제 관계는 어느 순간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물이 강을 이루고 세월을 품는다. 굳이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이제는 그 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멀어졌다는 생각보다 그저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의 평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 곁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조용히 다가와 있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인사 나누는 이웃,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반가운 얼굴들,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공원 산책길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 이제는 혈연보다 마음이 편한 관계가 더 큰 위로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정은 말없이도 이어진다. 이제 자녀들도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고 함께 밥 한 끼 나누는 일조차 쉽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제와도 자식과도 멀어졌다는 표현보다 그저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걷는 길이 다르고 머무는 곳도 달라지니 자연히 만남의 빈도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닐 겁니다. 이제는 멀어진 인연에 너무 마음 쏟기보다 지금 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사람들과 조용히 편안하게 웃으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인연보다 따뜻한 눈빛 한 번에 더 마음이 놓이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세상이 고요하다. 당신의 인생 후반기에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내 마음과 몸이 평안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도 작은 위로가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는 당신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전해주세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